자요, 11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14페이지요. 자, 물권법이죠. 보시면 1번 민법상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요 지상부터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자, 물권법 보면 1번 물권은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 있다. 틀렸어요. 이런 물권은 뭐죠? 사람이 봐봐. 물권이란 게 뭐죠? 물권은 사람이요 주체죠. 뭐를요?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여기 물건이 뭐죠? 물건. 그럼 이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건은 현존해야 돼요. 현존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돼야 돼요. 특정성.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은 현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는 것은 물건이 아니죠. 그럼 물건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성립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 써요. 현존하지 않는 물건 거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계약은 가능, 채권은 가능, 채권. 그걸 뭐란다? 분양계약이라고 하죠. 이런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때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는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가능해요, 계약은. 채권은. 그런데 물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아시겠죠? 2번요. 채권의 공시는 불필요하죠. 왜요? 우리가 공시라는 것은 이건 누구의 소유고, 그다음 누가 순서가 빠르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선적 효력이요. 그런데 채권은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죠. 그래서 공시 기능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물권은 뭐가 있어요? 등기라든가, 인도라든가, 명인 방법이라든가, 봉분이라든가 이런 공시 방법이 있다. 3번 임목이죠. 임목은요 저당권의 목적 딱 거기까지만요. 바로 밑에 4번이요. 4번 명인 방법 줄고 명인 방법 맨 끝에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가 없다. 알겠죠? 명인 방법은요. 바로 명인 방법. 그 다음 또 써 명인 방법 밑에다가 농작물이라고 써요. 왜요? 우리가 저당권의 객체가 되려면 등기나 등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명인 방법과 임목은요, 아니 농작물은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임목은 소유권 보존 등기라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된다 이 말이죠. 바로 그 옆에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다 써요. 지역권. 임차권하고 지역권. 임차권하고 있어요. 3번에요. 가운데 보면 임차권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 또 그 밑에다가 지역권이라고 써. 임차권과 지역권은요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5번은요. 다음 중에서 물권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한 줄로 내가 묶어놓은 거예요. 5번에 맨 끝에 봐. 맨 끝에 뭐가 나왔죠? 대표권이라고 돼 있나요? 법인의 대표권? 법인의 대표권은 뭐란다? 그것은 물권이 아니에요. 알겠죠? 법인의 대표권 물권이 아니다. 자, 2번은요. 일물일권주의죠. 1번 일물일권주의란 물건의 일부 또는 다수의 물건 위에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이걸 일물일권이고 2번은요. 분필 절차를 받기 전 줄거 그러면 일필의 토지 일부 줄거 일필지의 토지 일부 용익물권 설정 줄거 설정할 수 있죠. 이런 봐봐. 우리 여러분요. 이것 혹시 기억나요? 토지의 일부 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이러면 건물의 일부 있죠. 건물의 일부 하고요. 그럼 토지의 일부하고 건물의 일부에 뭐를 할 수 있죠? 그것은 뭐죠? 용익물권을 설정할 수 있죠? 그럼 토지의 일부로 봐봐. 그럼 이건 토지의 일부인가 아닌가 봐봐. 이게 일필지예요. 일필지 토지인데요. 이것을 분할해서 분필을 했단 말이죠. 분필. 그래서 분할 등기를 했어. 분필 등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요. 토지의 일부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 일부이다 아니다. 그러면 토지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이미 토지가 분할돼서 등기가 되죠. 그럼 이것도 한 필지야. 면적은 적지만 이건 10평이고 이건 80평이란 말이죠. 이건 전체가 90평이었는데 10평을 따로 분할해서 등기를 했어. 그러면 그것도 한 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이것을 토지의 일부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의 일부에 용익물권을 설정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분할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가 뭐 되기 전에? 분할되기 전에. 우리 보면요. 이렇게 보면 이러면 주말농장 있죠. 주말농장 여러분 가끔 시청 같은 데서 주말농장 공모하잖아요. 주말농장 하죠? 그럼 주말농장 보면 이게 시청 땅인데 거기 조금하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주말농장 이렇게 주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분필됐어, 안 됐어? 안 됐죠. 분필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담이라고 툭툭 해가지고 경계를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는 거죠. 그걸 토지의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토지의 일부는 토지를 뭐 하지 않아도 분할되지 않아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뭐 할 수 있다? 전세권 거기다가 구분 소유할 수 있다. 구분 소유. 아파트를 얘기하죠. 한 필지로 된 토지의 일부 줄고 일부 점유 시효 취득이 가능. 거기다 써 등기부 시효 취득 X.
등기부 시효 취득은 안 돼요. 뭐는 되는데? 점유 취득 시효는 되는데 등기부 시효 취득은 안 돼. 5번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됐어요. 지적법상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이미 등기부에 분필의 등기가 실행된 경우라도 분필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보면 우리는 이런 경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돼. 옆줄 긋고 등기부 취득시효 X 등기부 취득시효가 안 돼요. 알겠죠? 먼저 대장에다 분할하고 분필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분필 등록을 하고 등기부에다가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분필이 되죠. 자, 3번은요. 물권법의 법원인 법률은 우리가 물권 법정규할 때 법원인 법률은 줄고 형식적 의미 줄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헌법상 의미 줄고 형식적 의미의 법률, 헌법상 의미의 법률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헌법상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어디에서 나냐면 변호사 시험에 나왔고요. 보통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하죠. 형식이란 말이 뭐예요? 이런 봐봐. 형식이라는 것은 어떤 틀을 갖추는 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민법 이렇게 반드시 써줘야 돼. 민법 이렇게 쓰여 있는 것만 법률이다. 그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해요. 그런데 민법은 뭐냐면 민법은요 민사에 관한 거, 민사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는 게 민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다른 법에도 민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어디가 있죠? 그럼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가등기도 마치 저당권에 같은 담보물권의 성질을 담고 있어 안 담고 있어? 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뭐냐? 민법의 일종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 뭐라 한다? 그것을 형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민사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그런데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민법이라고 쓰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민법이라고 쓰여 있다. 헌법 이렇게 쓰인 것만 헌법이고 그 외에는 헌법이 아니다. 그것을 형식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법률이라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지 민법이 아니잖아요. 이 법률이라는 것은 뭐냐? 반드시 법이나 법률로 되어 있어요. 법률이 뭐죠? 여러분 봐봐. 여기 이렇게 민법하고 딱 떨어지죠. 그 다음에 헌법하고 법 이렇게 딱 떨어지죠. 법. 여기 법이죠. 법. 그런데요. 법률이라는 것은 보통 어때요? 법은 뭐죠? 법률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쓰냐면 법도 되고 법률도 된다 이 말이죠. 법률은 언제 법률이라는 말을 쓰냐? 뭐뭐에 관한 이런 말을 써. 관한 이런 말을 쓸 때 이것을 법률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그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이런 말 있죠. 이런 앞에가 뭔가 수식어가 붙죠. 그럴 때는 법률이라고 써. 그런 것이 없으면 뭐라고 써? 법이라고 써. 봐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죠. 법률. 그런데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하냐? 가등기 담보 법이라고 그래. 가등기 담보 관한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그냥 법이라고 그래. 알겠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그럼 뭐라고 해야 돼? 법률이라고 그래.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얘기해. 법. 알겠죠? 앞에 관한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법이나 법률이란 말이 있는 것, 이것만 우리 물권법에서 법원으로 보는 것이고 명령이나 조례라든가 규칙은 포함한다 안 한다 그 말이 중요해요. 명령 그것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자, 그냥 3번부터 2번부터 5번, 5번까지 묶어 그것을 관습법에 관한 거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그 다음에 3번은요 사도통행권. 자, 4번은요 첫 번째 부터 공원 이용권. 5번은요 원천에 관한 권리. 2번, 3번, 4번, 5번. 이 2번, 3번, 4번, 5번은 뭐라 한다? 그것은 관습상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물권이 아니다. 알겠죠? 그래서 관습상 물권이 아니다 이렇게. 자, 4번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요 보면 물권적 청구권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여기요 지역권하고 뭐가 있죠? 지역권하고 저당권이 있어. 이 지역권하고 저당권을 뭘 하지 않는다? 점유를 하지 않죠.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지역권에 의한 저당권에 의한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이 없고 그다음에 또 뭐가 없다?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유치권하고 질권이요. 그럼 유치권하고 여기 질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럼 유치권하고 질권은요 소유권에 관한 물권의 주용권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준용 규정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물권 청구는요, 현재요, 침해받은, 현재 침해받은 누가? 소유자가, 현재 뭐하고는? 현재 침해하고 있는, 다른 말로 불법 점유자에게, 현재 불법 점유자에게 청구, 현재. 그러니까 아무리요, 종전에 불법 점유자가 있어도 현재 불법 점유자가 아니면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점유 보조자. 그래서 현재 침해받은 소유자가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현재니까 어떻게 돼요?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을 상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현재의 소유자가 물권이죠.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뭐란다? 이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분리가 되지 아니한다. 분리 양도가 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물권적 청구로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뭐가 있냐면 불법 점유자란 말이 나올 거고, 불법 점유자란 말이 나오면 이 불법 점유자가 뭐라 한다? 제3자라고 얘기하죠. 제3자. 이렇게 불법 점유자 제3자란 말이 나오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법 점유자 제3자란 말이 나왔다. 딱 나왔다. 그러면 항상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이다. 아직 이 사람은 미등기니까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그러면 제3자가 봤을 때는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직접 행사한다, 대위 행사한다, 대위 행사한다. 그래서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이게 하나만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러분요, 이렇게 갑하고 우리 몇 번 했는데 갑하고라고 계약을 하죠. 계약을 나서 을한테 물건을 인도를 물건을 인도해. 그럼 어떻게 돼요? 갑하고라고 계약해서 갑이 을한테 물건을 인도했죠. 그런데 이 사람 미등기 아직 등기 안 했어. 물건을 넘겨받고 잔금은 갑한테 줬죠. 물건 넘겨받았지. 아직 등기 안 했죠. 그런 상태에서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있다고 해서 을한테요, 자기 앞으로 인도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런데 이 을이요, 이것을 또 병한테 팔고 병한테 또 물건을 또 인도했어. 또 병한테 또 인도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병한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병한테 안 된다. 갑은요, 을한테 반환 청구 안 되죠. 갑은요, 병한테 반환 청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병은 을의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비록 병이 미등기라고 할지라도 갑은 을한테 반환 청구 못하니까 을의 권리를 이전받은 병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물권 청구로 관계돼. 특히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미등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갑에 이렇게 토지 위에 갑이라는 사람, 이게 을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축하죠. 이 무단으로 건축이죠. 그럼 무단으로 건축했다는 말은 을이 잘못했다, 잘못 안 했다, 잘못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잘못해가지고 을이 건축했어도 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소유자 누구예요? 소유자는 을이 되는 것이다. 알겠죠? 갑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을이 소유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대지. 을은 누구죠? 을은 대지의 무슨 점유자다? 불법 점유자다. 불법 점유자. 그 다음에 이 갑은요, 갑은 대지를, 뭐하는? 대지를 침해받은 누구다? 침해받은 소유자잖아, 소유자. 침해받은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죠. 그럼 여기요, 현재 이 을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남의 땅을 지금 마고 있는 사람,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남의 땅을 불법으로 마고 있다,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팔려고 하느냐? 대지를 점유하는 사람은 누구냐?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남의 땅을 점유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을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것을요, 병한테 이렇게 임대를 줬어, 임대. 병한테 임차인이죠? 임차인, 임대를 줬다, 이 말이죠, 병한테요. 그럼 병한테 임대를 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갑이죠. 병한테 임대를 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도 아니다.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건물 소유자가 아니면 대지 불법 점유자도 아니다. 대지 불법 점유자도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철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차인한테 뭐라 한다? 나가라. 뭐 할 수 있다?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 퇴거.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2번. 여기서 2번이 아니고 을. 여기서 보면요, 이 을이 지금 건물의 소유자죠. 이 사람이 대지의 불법 점유자죠. 불법 점유자가 이 사람한테 건물을 뭐라 하라고? 철거하라고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을은 지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죠. 귀책 사유가 있죠. 잘못이 있으니까 을한테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갑은 을한테.
그 다음에요, 이 의뢰한 사람이 이것을 정한테 매매계약을 했다. 매매계약. 정한테 매매계약을 했다. 그런데 정이 미등기다 또는 정이 등기가 되어 있다. 미등기다,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정한테요. 미등기일 때 갑은 정한테 뭐를 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갑한테도 정한테도 등기되어 있을 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미등기일 때는 누구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을에게 철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도 있다. 왜? 미등기든 등기가 되어 있든 소유자라고 인정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서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 무단으로 A가 건축을 했죠. 그래서 여기요 을이 건축했다가 이것을요 을은 A한테 처분하고 토지는 이것을 B한테 처분했다 이 말이죠.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B죠. 이 사람 누구죠? 종전 소유자죠. 종전 소유자는 물권 청구가 된다? 안 되죠. B가 누구한테? A에게 철거를 뭐한다? 청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물권적 청구권은 뭐가 있냐? 점유권에 기한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점유보호 청구권,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소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하고 소유권인데 점유보호 청구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침탈이 돼야죠. 침탈. 반드시 침탈이 돼야죠.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절도하고 뭐가 돼야 돼? 강도가 돼야 되고 사기라든가 횡령은 된다 안 된다? 사기다 횡령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해야 된다? 1년 안에.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고 특정 승계인 할 때는 특별 승계인이 누굴 때? 선일 때는 반환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특별 승계인 누굴 때? 악일 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소유권은 어때? 소유권은 절도 강도 다 되죠. 사기 횡령도 다 되죠. 1년인데 여러분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여러분 출소기간이죠. 여러분 재판상으로만 청구하는 것을 출소기간이라고 그래. 재판 외 말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는 말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소유권은요 특별승계인이 선이면 점유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 안 되죠. 그런데 소유권에 대해서는 둘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뭐냐 봐봐. 내가 지금 여기요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란 말이죠. 내가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내가 이 물건을 지금 뭐하고 있어? 점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소유자이면서 점유자예요. 그런데 누군가가요 내 물건을 훔쳐갔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점유자니까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소유자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내가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을 청구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뭐가 돼야 돼? 침탈이 돼야 되고 몇 년 안에? 1년 안에 소송으로만 청구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소유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지고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물건을 훔쳐가죠. 훔쳐가면 나는 뭐예요? 나는 침탈당했죠?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에도 해당하고 소유권에도 해당하잖아요. 그럼 나는 점유보호 청구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도 할 수도 있고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둘 다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점유보호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 잘못이 있다. 귀책사유가 있다.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잘못이 없다. 귀책사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뭐가 있냐? 여기서요 두 가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그럼 또 하나는 뭐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손해배상이죠.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뭐예요? 잘못이 있든 없든 다 돼. 그런데 손해배상은요 잘못이 있어야 되고 잘못이 없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은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또요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면 언제나 손해배상이 있다. OX, X 손해배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손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지금 이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죠. 그럼 을이 잘못했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를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을이 정한테 처분했죠. 정은 잘못이 있어 없어? 없죠. 자기가 건물을 건축한 게 아니죠. 잘못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이 없어도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기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한다 이 말이 바로 방해 제거 청구거든요. 방해 제거 청구.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잘못이 없죠. 정한테는 뭐는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은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한테 청구한다 이 말이죠. 을한테. 뭐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가지 물권 청구를 보면 또 뭐가 있냐? 우리가요 선의취득에서 보면 있어. 선의취득. 우리가 선의취득을 하죠. 선의취득하는데 그 선의취득이 도품이거다.
그럼 도품이 뭐죠? 절도나 강도다 이 말이죠. 또는요 뭐다? 유실물이다. 유실물을 습득했다.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는 그는 몇 년이죠? 2년 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죠. 2년 안에. 몇 년 안에? 2년 안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배워요. 선의취득의 경우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말. 2년 안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도품이나 유실물일 때 2년 안에 반환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2년 안에. 그러니까요. 이게 도품은 절도 강도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뭐한데 2년이란 말은 무슨 말을 포함한대요? 사기라든가 횡령은 된다 안 된다? 횡령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반드시 도품이거나 유실물일 때. 그래서 이것을 을이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병한테 팔았어. 그럼 병이 선의취득하죠. 알겠죠? 그러면 그래도 잃어버린 사람, 절도당한 사람은 몇 년 안에 다시 반환을 청구한다? 2년 안에 대가를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까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지 이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일단 한번 볼까요? 자, 4번을 보면 민법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줄곧 유치권, 질권에는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뭐냐?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4번으로 가. 4번을 보면 맨 끝에 갑은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거 틀린 거예요. 1번 때문에 4번이 틀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을 묶어. 2번을 뭐다? 줄고 지역권. 3번을 줄고 저당권. 그러면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맨 끝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피담보 채무가 소멸하죠. 그러면 저당권을 말소해야 되겠죠. 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후순위 저당권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앞에 소유권 동그라미하고 첫 번째 끝에 저당권 동그라미 해봐. 소유권하고 저당권을 뭐라 한다? 물권이라고 하죠. 물권.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5번 한번 볼까요? 물권적 청구권이죠. 1번.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뭐라고? 봐봐.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아주 중요하죠. 2번. 물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3번. 불법 점유자 나왔죠? 불법 점유자 줄고 이퀄 제3자. 불법 점유자는 제3자죠? 아니네. 그 말이 아니네. 여기. 우리가 이제 불법 점유자죠? 불법 점유자는 여기서 뭐죠? 봐봐. 우리가 물권 청구는 현재 침해를 받은 소유자가 현재 침해에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에 대해서 행사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불법 점유자니까 행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불법 점유라 해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지 않다. 점유하고 있지 않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말이죠.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토지를 인도받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도인은 소유권에 대하여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지금 무슨 말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인도받은 매수인이죠. 알죠? 그런데 그 매수인부터 다시 여기 어디를 얘기해 지금? 이건요, 이걸 얘기하죠.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여기요, 우리 토지를 매수해서 인도받았는데 등기가 안 됐어. 그리고 이 사람부터 다시 등기받은 사람, 다시 병이 돼서 갑은 을한테도 반환 청구 못하고 병한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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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이죠. 그 다음 5번은요. 그러면 5번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에 2번을 봐봐. 6번에 2번도 똑같은 말이에요. 소유자 갑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을이 소유권 이해등기를 마치지 않는 상태에서 다시 병에게 전매. 알겠죠? 그러면 갑은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5번에 4번하고 6번에 2번이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유효하게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자는 자신이 직접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침해 배제를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제3자 동그라미 제3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뭐를 기준한다? 등기부 기준, 등기부를 기준하면 명의 신탁이 유효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제3자의 입장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수탁자가 소유자야. 수탁자. 그러니까 신탁자는 직접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야 돼? 수탁자를 대위해서 청구. 이렇게. 6번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나요? 1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매수자. 미등기 무허가 건물.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불법 점유자.
불법 점유자를 뭐란다? 제3자라고 얘기하죠. 제3자는 등기부만 쳐다본다. 매수인은 미등기 무효가 미등기 등기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매수인은 직접 행사해야 된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행사한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행사한다. 그래서 첫 번째 주 끝에 매수인은 행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어떻게 행사한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행사 이래야 되겠죠. 자, 6번에 3번 소유자 갑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을이죠. 소유자 갑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을 그래서 했죠. 3번요.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럼 진정명의 회복은 누가 한다? 현재 소유자. 그래서 이것을 소유권에 대한 방해 제거죠. 소유권 농구를 아니고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4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하여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 이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헷갈리지 마. 갑이 지금 소유자죠. 소유자고요. 그러면 여기 을이 누구죠? 을이 지상권자죠. 이 지상권이 이렇게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병 있죠. 병. 여기요. 병이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불법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라고 하는 것은 갑이 나가라고 해야 돼요? 을이 나가라고 해야 돼요? 누가 나가라고 해야 돼? 너 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죠. 누가 나가라고 해야 돼? 갑은 소유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 을은 지상권에 대한 물권 청구권, 갑하고 을 둘 다 병한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그 지상권에서 을이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건물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그런데 여기요 A라는 사람이 불법 점유자가 있어. 그럼 불법 점유자가 있으면 이놈한테 나가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나가라고 할 때는 갑하고 을 중에서 1번 갑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2번 을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3번 갑 또는 을이 나가라고 할 수 있다. 4번 잘 모르겠네. 5번 미치고 팔자. 몇 번이다? 몇 번? 누구? 몇 번? 을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을만. 왜요? 소유자가 누구니까? 을이니까 을만 나가라고 할 수 있다.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을이라고. 지금 갑의 토지가 침해를 받아야 갑이 나가라고 할 수 있죠. 갑의 토지는 침해를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죠. 건물이 침해를 받았죠. 그러니까 을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면 몇 번이죠? 4번이죠?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그 토지를 병이 불법으로 점유. 그러면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병은 지상권에 의해서. 그래서 을하 갑하고 누가고 을뿐만 아니라 갑도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5번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 줄고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 이퀄 소유권을 상실한 자 종전소유자죠. 종전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자, 7번 소유권을 상실한 갑 줄고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종전소유자다. 갑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자, 불법 점유자가 해도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줄고 현실적으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다. 그 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3번 물권적 청구권과 손해배상은 뭐 할 수 있다? 병존할 수 있다. 옆줄 긋고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침해자가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그때는 병존할 수 있다. 이렇게.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뭐가 된다? 이전이 된다.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 제3자 줄고 그럼 제3자를 누구라고 얘기해? 제3취득자라고 얘기해. 뭐라고 한다고? 제3취득자. 제3취득자. 알겠죠? 현재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의해서 소유권에 의해서 근저권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 옆에 바로 봐봐. 뭐라 나왔죠? 불법 점유자라고 되어 있네. 그럼 불법 점유자 제3자네? 그럼 등기부만 쳐다보네? 불법 점유자 뭐죠? 미등기네? 그럼 직접 행사한다? 대위에서 행사한다? 대위에서. 직접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자, 8번은요. 을은 갑소유 토지, 엑스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토지에 주택을 신축했죠? 1번 갑은 을에 대해서 엑스토지 점유로 인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줄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2번은요, 맨 끝에 줄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왜요? 을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3번이 가장 정석적인 거죠. 갑은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는 뭘 해라? 인도해라. 주택에 철거 줄고 그것을 방해 제거 청구라고 그래요. 방해 제거 청구. 인도 청구로 뭐라고 한다? 반환 청구라고 그래. 알겠죠? 이 두 가지를 뭐라고 한다? 합해가지고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해요. 물권적 청구권은 뭐를 따지 않는다?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 4번. 병이 을로부터 주택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그러든지 말든지 이 주택은요,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것이다. 타인의 토지 위에 있다. 타인의 토지. 그러니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법정 지상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토지와 건물 수요가 뭘 한다? 동일하다가 나중에 달라져야 되죠? 근데 그건 동일하지 않잖아요. 5번은요, Y주택의 점유자가 주임법상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봐봐. 여기 임차인이죠? 임차인한테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대항력이 있든 없든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래야지 건물을 뭐 할 수 있으니까. 철거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이죠. 그럼 9번 재밌는 말 나왔죠? 9번. 갑은 자기 소유 목걸이를 거리에서 분실도 그래요. 분실. 그럼 분실이란 말의 뜻이 뭐다?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다. 분실은 침탈이 아니죠. 분실하고 이 목걸이를 을이 주어서 3개월이 경과했다. 그러면 갑은 을에 대해서 우리가 침탈에 뭐가 관계없이 무조건 소유권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환 청구하죠. 그런데 점유권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점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침탈이 있어야 되죠. 됐죠, 지금? 니은, 을은 갑이 소유하던 작은 자전거를 훔친 후 침탈이죠. 2개월 뒤에 사망했어. 왜요? 쪽팔리니까요. 그런데 을의 상속인 병이요. 을의 상속인 병 줄고 이퀄 포괄승계인. 포괄승계인은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때는 어떻게 한다? 침탈당하면 반드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봐봐. 특별승계인은 선의일 때는 반환 청구 못하고 악일 때만 청구하죠. 그런데 상속인은 거기다가 선악 불문. 상속인은 을하고 똑같아. 훔친 사람하고 똑같다고 상속인은.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반환을 청구하죠. 그러면 특포괄 승계인 상속인에게도 뭐를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상속인 병이 자전거의 도품을 모르고 있다, 모르고 선이다? 그러든지 말든지 갑은 병에게 반환을 말 수 있고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어. 점유권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점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때는 뭐를 부문한다? 포괄승계는 뭐를 부문해? 선악을 부문하고 몇 개월밖에 안 됐어? 2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에 대해서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3번은요. 갑이 소유하던 카메라를 을이 절도해서 절도. 다시 병이요. 이 카메라를 또 절도해, 또 절도. 몇 년이 경과했어? 2년.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은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뭐는 된다? 소유권. 소멸시효가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보면 을은 병에 대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을은 지워. 잘못됐어 지금. 을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럴 때 을이 아니고 갑은 병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에 기초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을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갑은. 자, 리을. 갑이 소유하던 카메라를 을이 절도했죠? 그 다음에 병이요. 이 카메라를 을로부터 선이 무과실로 매수한 지 몇 년이 경과했다? 봐봐. 카메라란 말이 뭐냐? 동산이야, 동산. 동산을 뭐 한다? 선이 들어가죠? 이 사람이 절도해가지고 병이 이 카메라를 샀어. 어떻게 샀다? 을로부터 선이 무과실로 매수. 을로부터 선이 무과실로 매수. 그럼 을이 무권리자죠? 을이 무권리자 써봐. 선이 무과실로 매수했다? 선이 취득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선이 취득하면 몇 년 안에 반환 청구한다? 소유권에 대해서는 2년 안에. 그건 지금 2년이 경과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2년 경과했으니까 점유권도 돼, 안 돼? 안 돼. 둘 다 안 돼. 점유권을 몇 년 안에 해야 돼? 1년 안에. 동산의 경우 선이 취득하면 몇 년 안에? 2년 안에. 근데 2년이 경과했다잖아. 그럼 둘 다 안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미음. 갑이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공작물을 설치를 했다. 을이 무단으로 그런데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공작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왜? 무단으로만 말은 뭐다? 귀책 사유란 말이죠. 그러니까 귀책 사유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게 변리사 시험에 나온 것이에요. 알겠죠? 이 정도로 나와줘야지 시험을 봤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럼 10번은요? 10번. 이렇게는 우리 시험에 안 나오지만
지금 이 말은 지금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선의 취득을 한꺼번에 이해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10번은요. 1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채로 을이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마쳤다. 을이 그 건물의 소유권과 점유권을 병에게 이전했다. 갑은 병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에 기한 물권 요청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없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 말을 지금 읽으면 말이 길어서 그렇지 길면 헷갈리지 말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어. 을하고 이렇게 해서 을한테 넘겼어. 미등기라고. 아니죠? 그러고 나서 을이요 여기다가 건물을 지었어. 을이 건물 짓고 아직 이건 미등기죠? 아직 미등기. 그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병한테 팔았어. 한꺼번에 병한테 팔았어. 병한테 이렇게 팔았다 이 말이야. 병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미등기로 넘기고 을은 병한테 미등기로 넘겼죠? 갑은 을한테 토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건물에 병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걸 얘기하잖아 지금. 여기서 문제. 갑은 을한테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 건물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청구 못하죠 당연히. 알겠죠? 2번. 토지 소유자 갑은 서류를 위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기를 격려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서류를 위조해서 봐봐. 그러면 서류를 위조했단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누가 지금 가지고 있다? 등기가 지금 누가 풀어져 있다? 봐봐. 여러분 봐봐. 죄송해요. 자, 1번 갑이죠. 갑인데 지금 등기소를 을이 등기소를 위조했다. 등기가 누가 풀어져 있다? 아, 을 앞으로 돼 있지 누가 돼 있어요?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그러면 이 등기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등기를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 그럼 현재 누가 소유자? 현재 왜? 등기의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갑이 소유자다. 그걸 알아야 돼. 갑이 소유자다.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여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1번 갑에서 2번 이렇게 을로 되어 있죠. 을의 등기를 뭐 한다? 말소하든지 또 하나는 뭘 하든지 여기서 그렇게 말소하면 지저분하니까 1번 갑에서 2번 을이죠. 다시 여기 3번 갑이 을한테 뭐란다? 내 앞으로 뭘 해라? 이전 등기를 해라. 이걸 우리는 진정명의 회복이죠. 이것은 다 누가 하는 것이다? 갑은 누구다? 소유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하니까 말소 청구나 진정명이나 둘 다 소유권이죠.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물권적 청구다. 여기서 문제. 갑이 을을 상대로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어. 갑이 을을 상대로. 그래가지고 갑이 패소했어. 패소. 말소를 안 해. 말소를 못 해. 그러면 여기서 문제. 진정명의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진정명의 회복을 할 수? 없다. 알겠죠? 왜? 뭐냐면 말소를 청구하려면 갑이 소유자일 때 말소를 청구하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갑이 지금 등기를 찾아온 방법, 말소를 해가지고 찾아오는 방법이 있고 이전 등기를 해서 찾아오는 방법이 있는데 둘 다 갑이 등기를 찾아오기 위한 것인데 갑이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했다가 패소했어. 그 말은 갑이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팔려고 말했냐. 말소 청구 소송에 패소한 경우 진정명이 회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몇 번 하다 그랬죠 지금? 3번 할 차례예요. 2번. 토지 소유자 갑은 서류를 위조하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격려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그 등기를 줄고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등기 절차 이행을 직접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3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그 토지를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럼 을은 지상권자로서 갑은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 갑이 자기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인도했고 을이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에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점유까지 이전했다. 그러면 줄고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1번하고 5번은 똑같아. 4번하고 똑같아. 5번.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갑으로부터 그 건물을 미등기인 상태로 매수한 을. 아직 이 사람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불법 점유하고 있죠? 불법 점유하고 있는 병 제3자죠? 제3자 그러면 무조건 뭐를 쳐다본다? 등기부. 그럼 누가 소유자다? 갑. 을은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갑을 대위한다 직접이다? 대위. 알겠죠? 우리 남편은 중인데 필요 없어. 그래도 대위야. 그렇죠? 중인은 필요 없어. 자, 11번은요. 갑소유로 사정받은 미등기 토지자 사정. 갑이 사정받았죠? 그러면 갑이 소유자예요. 사정이란 말은 뭐다? 조사에서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죠. 갑이 소유자예요. 그래서 을이 관계서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을을 소유자로 믿은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등기를 해줬다. 그 후 병은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옳은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지금 봐봐. 이 말이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사정은 누가 받았죠? 갑이 받았죠. 그래서 갑 소유로 사정받은 미등기 토지죠. 그럼 여기 봐봐. 그러면 갑이 원시취득이에요. 갑이 소유자인데 을이 등기소를 위조했죠. 을이 등기소를 위조했죠. 그럼 을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닌데 을이 위조하고 그 을을 소유자로 믿은 병에게 매도했죠. 병에게 매도했죠. 소유자로 됐으니까 병도 등기에 들어가도록 이 등기가 위조죠. 그러니까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 취득해 못해? 왜 못해? 이걸 소유자로 믿었는데? 공신력이 없잖아요. 공신력이 없으니까 아무리 믿어도 소유권 취득 안 돼.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병이 여기다 뭘 했다? 건물을 건축했다. 이렇게 안 돼 있나요 혹시? 그리고 병은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을의 등기가 위조가 됐어. 그래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병한테 팔아먹었어. 병이 이걸 샀는데 병은 토지에 대한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 그러면 갑이 등기를 말소할 때 누구 등기 말소한다? 을 등기 말소하고 병 등기 말소할 수 있죠. 그러면 또 갑은 진정한 소유자죠. 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다? 갑이죠. 그럼 갑이요 병에게 무슨 청구할 수 있다? 진정명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서 문제. 갑은 이 건물 있죠. 건물 소유자 병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갑이 자기 토지 위에 있으니까. 문제는요. 갑의 병의 토지 위에 A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건물을 철거로 청구할 수 있으니까 불법 점유한 A한테도 갑은 A한테도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는 아까 말했잖아요. 건물 소유자는 병이라고. 건물 소유자는 병이라니까 병. 병인데 어떻게 남의 집에 가서 잠자고 있는 사람을 나가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건물의 소유자는 병이다. 알겠죠? 건물 소유자는 병이다. 철거는 청구할 수 있어도 병의 집에 들이 잠자고 있는 불법 점유자한테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알겠죠? 아니 지금 이 사람 불법 점유일 때 너 나가라. 그걸 할 수 있냐고. 남의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는 못하죠. 왜냐면 자기 점유가 자기 토지가 침해된 거지 건물이 침해된 게 아니잖아요. 건물은 누구 거예요? 병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게 해야지. 철거. 알겠죠? 자, 그럼 볼까요? 한번요. 자, 기억. 토지에 관해서 갑은 소유물 방해 배제 청구권 행사로서 을을 상대로 보존 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각각 을 사이 소송에서 을 명의 보존 등기가 관계 서류 위조에 의하여 맞춰진 사실을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을은 등기의 추정력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OX, X죠. 이런 뭐요? 문제가 맨 앞에 뭐라고 했어? 갑이 사정받았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을 앞으로 등기돼 있죠. 원래 이 등기가 추정력이 있어 없어? 없죠. 추정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을이 자기 등기가 진정한 등기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돼.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요. 갑하고 을하고 소송에서 을명의 등기가 관계 이조 소리에 의해서 맞춰진 사실을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을의 등기가요. 추정되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등기가 진정한 등기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그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로서 입증된다? 누구로서? 갑이다. 갑. 알겠죠? 그래서 앞에 보면 갑이다. 이렇게. 디귿은 갑은 소유물 방해 배제 촉구 행사로서 병을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그래? 진정명이라고 그래. 진정명의. 알겠죠? 진정명의 이렇게. 리을 병이 건물 소유를 위해서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지상권을 설정받았다. 그 후 정이 건물을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병이 건물의 소유를 위해서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고 그 다음에 정이 권한 없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은 병정을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그다음요 정이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다 해서 정이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병이지. 갑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방해 배제라든가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청구할 사람 누구다? 병이다. 병. 건물 소유자 병. 알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이죠. 자, 한번 봐봐. 1번하고요. 1번을 봐야 돼. 1번만. 그럼 123페이지 1번을 보면 똑같으니까. 그러면 1번은 그냥 읽어보면 되고 2번은요. 건축물 도급가에서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라는 합의 줄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완성된 건물을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는 합의.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도급인이 소유자죠.
바로 그 옆에 봐봐.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물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알겠죠? 이렇게 완성하면 원래 누구 것이다? 수급인 것인데 그런데 바로 앞에 합의가 있으면 누가 원시취득이다? 도급인이다. 그 다음에 2번, 3번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죠? 지상권이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죠? 건축주가 건물의 소유권을 뭘 한다? 원시취득한다. 누가? 건축주가 건물의 소유권을 뭘 한다? 원시취득한다. 왜요? 자기가 토지에 지상권 없이 건물을 건축했어도 건물 자체는 건축주가 소유권 취득이죠. 4번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건물을 완공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단된 시점이 중요하죠. 그 중단된 시점에서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이루어졌다. 딱 거기까지. 이미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누가 원시취득이다? 누가 원시취득? 맨 처음에 건축주가 원시취득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건물을 넘겨받기 전에 이미 건물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었죠. 그리고 내가 뭐랬던 완성을 했죠. 그래도 내가 원시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의 건축주가 원시취득하는 것이다. 5번 건축업자 갑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물을 건축. 딱 거기까지. 건축업자 갑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어 건물을 건축했죠. 그럼 누가 소유자다? 건축업자가 원시취득이다. 알겠죠? 두 번째 쪽 가운데요. 건축허가 명의를 울로했다. 아무리 건축허가를 울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누가 소유자다? 재료하고 노력, 돈 들여서 건물을 짓는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1번까지 보고 그럼 2번부터는요. 2번은 186하고 187이니까요. 좀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